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2025년 2월 말 현재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질서와 정치적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을 패싱하고 트럼프가 단독으로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유럽은 지금 동분서주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트럼프는 공약대로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의 병력을 줄이고 나토에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과 군사력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미국의 고립주의적 정책 회귀는 그렇게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종전 협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유럽을 배제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전범국 취급하면서 무자비한 패전에 따른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간 미국의 콩깍지 씌었던 유럽 국가의 그런 밀월 관계의 환상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날려버리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된 후에 홀로서기 해야 할 유럽과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최근 유엔에도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세계 연합을 만든 게 바로 미국인데 미국 스스로가 이제는 유엔도 탈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1945년 10월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되고 미국이 주도로 이제 더 이상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2차 대전 승전국인 소련, 영국, 중국의 합의하에 국제연합기구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법한 유엔 본부 회의 모습이 바로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건물 회의장입니다. 하지만 유엔이 지금까지 종전 후 세계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건 사고들마다 상임 이사국인 강대국에 의해 휘둘리는 거부권 행사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했다고 하지만은 정작 세계 평화에 크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적 장사꾼 입장인 트럼프에게는 미국이 유엔을 통해 매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새어나가는데 특별히 쓰임새도 없고 오히려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미국의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고 개도국이나 제3세계에 지원만 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역할을 하는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럽이나 세계 각지에 경찰로로 타면서 팩스 아메리카나에 미국의 군사력을 걷어들이고 이제는 그냥 정치, 사회, 경제를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는 다른 나라가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냉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이렇게 양극으로 나눠져서 근 50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런 냉전 체제는 종식이 되었고 중국 공산당도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즉, 세계 2차 대전 후 2급 패권 체제에서 이제 미국이 나홀로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되는 1급 패권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어찌어찌 운영은 해왔지만은
문제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자유경제 체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과거 구소련과 경제 정쟁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이 혼자서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통제를 하려다 보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의 병력 수도 너무 많이 비대해졌고, 또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무기 등 관리비 등은 해마다 점점 인플레이션으로 치솟아 가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가 약소국에서도 이제는 개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테러나 자사폭탄과 같은 게릴라전은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해서 전투하기에는 가성비도 너무 떨어지고 미국 국내나 전 세계 여론만 악화시키는, 오히려 미국 국내 문제도 산적해 가는데 해외 문제는 이제는 회피하고 싶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계 1, 2차 대전의 주요 시발점은 바로 유럽입니다. 즉 유럽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여파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동안 수많은 물자와 인원이 미국에서 지원받아 그나마 유럽을 지켜주고, 지금까지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영토를 보존해주고 유럽 각지에 미군이 파견되어 안보를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가 볼 때는 정작 그동안 유럽 각국들은 복지니 인권이니 환경이니 하며 미국에 잘난 척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국방력을 미국에 의지만 했지 자국의 국방비는 쓰지 않는 이런 얌체 같은 모습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은 이제 너희들 호구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국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각자 책임져 하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뿐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탈냉전의 해빙 무드로 느슨했던 국방에 대한 인식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화들짝 놀라 군비 확충과 재정비 문제에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안절부절 하던 차에 이번 종전 논의를 통해 군비 확장과 홀로 서기에 완전히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종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만약 나토도 가입 못하고 이렇게 영토만 빼앗기고 결국 국민들만 희생되는 이런 비참한 패전국의 입장으로 전락만 하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트럼프식 협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협상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크라이나나 유럽이 여러 차게 세차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인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장사꾼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엄한 조건으로 상대방을 후려쳐서 본인이 유리한 페이스로 협상을 이끄는 전략으로 이렇게 기를 확 죽여놔야지만 나중에 조그만 보상도 크게 생색내며 큰 소리 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이 유럽이 그나마 나중에 해줄 수 있는 종전 후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겨우 몇만 명 정도 우크라이나에 주둔해서 더 이상 러시아의 확장 전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어느 정도 유럽은 명분을 살리고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은 못하더라도 유럽연합을 통해 구제받는 쪽으로 면피하고, 러시아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명목상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전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가장 예측되는 결과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데자뷰인 게 6.25 전쟁 휴전 협상 때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과 중국, 북한군이 휴전협정에 참여했지만은 정작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만 상대하여 협상을 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북미 종전 협상에 대한민국이 패신당하지 않도록 다음 정권에서는 꼭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